안녕하세요, 이동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책에 대한 좀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남실장으로 처음 만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아, 그래요? 남자들끼리 좀 네. 쑥스럽긴 한데 예전에 그 이태원에 있는 우사단로에서 네네. 그 빈티지 샵 하실 때 제가 그 근처에 살아서 이제 동네를 어슬렁거리다가 이런 데가 있구나. 한번 그냥 지나갔어요. 얼마 후에 갔더니 아직도 안 망하고 있네? 이러면서 들어가서 구경했더니 이제 막 나름 백화점처럼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네. 책도 있고 음반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경하는 재미가 좋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데 들어가면 이게 그냥 나오기가 좀 그런 거지. 좀 애잔한 느낌이 있고 하니까 이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항상.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샀는데, 그래서 사서 이제 두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뭐 시계도 사고, 이 스탠드도 샀어요, 그때. 스탠드도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겨레 신문에 그 빠담빠담이라고, 이동수의 빠담빠담이라는 걸 연재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빠들의 담론, 빠들의 이야기. 그래서 빠담이야. 근데 놀랍게도 에디트 피아프 노래 중에 빠담빠담 있잖아요. 네네. 프랑스어로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게 빠담이에요. 그래서 빠들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빠가 못 돼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그 빠담빠담을 연재할 때 남실장을 취재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쓰고 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남실장 그 디스 레트로 라이프였나요? 네네. 디스 레트로 라이프에서 샀던 책들 가운데서 네. 제가 이거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김훈의 핏살 무늬톡이었어요. 네. 그 책에 뭐 지금도 나오니까 그 책은 사실 네. 그런데 그 책을 쭉 넘기다가 저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건데 뭔가 내가 어떤 작가나 어떤 소설을 좋아하면 그 작가의 뭔가를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근데 내가 뭐 김훈의 옷을 가질 순 없고 그러니까 그 책에 좀 특징적인 나만 갖고 싶은 그런 건 없지만 근데 그 빗살무 톡이 뒤에 넘겼더니 바로 인지가 있는 거예요. 인지. 자, 인지란 무엇인가? 인지라고 들었을 때 라고 떠올리면 당신은 40대 이상이에요. 요즘 애들은 인지가 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인지가 뭡니까? 인지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책은 사실 출판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자한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비율로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도장을 찍었던 거죠. 작가의 도장을. 그래서 그 도장을 잘라가지고 책에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판매 부스, 판매 부스나 이런 걸 해서 지급을 했던 거죠. 인쇄를 지급했는데 네. 그 인지가 김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래 이걸 모으자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헌책방이든 갈 때마다 그 인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작가면 우리나라 작가 걸 찾고 외국 작가 같으면 이제 번역자를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번역자 붙은 것도 사고 그러면 어떤 인지는 흰색 종이에 도장이 찍혀 있고 맞아요. 어떤 건 이런 이제 사선 줄노트 같은 데서 네. 찍혀 있어요. 그럼 요만큼 오려가지고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참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즐거움이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 없어졌죠, 인지. 그죠. 인지가 생략되거나. 그래서 저자와의 합의에서 인지 생략이라는 게 또 한창 맞아요. 적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자체가 이제 네. 없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아마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게 컨트롤이 되니까 이제 맵부 찍고 이런 게 이제 되니까 이제 신용사회로 적어들어서 예전에 그러니까 출판사가 뭐 한 10만 원 팔아놓고 3만 원밖에 안 팔렸어 이래도 뭐 그쵸.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찍을 때는 너 인지 한 5만 개 갖고 붙여놓고 사실 인쇄소 얘기해서 한 10,000부이면 더 찍어서 팔아도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 인지 똑같이 도장가게 가면 그 막도장 만들어 찍으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속이려고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속이려고 들면. 그래서 예전에 LP에도 그 우표 같은 인지가 붙었었어요. 테이프인지 그런 데서도. 기억나요? 그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수입한 수입판이었나? 네, 수입판들은 뭐 검인필 뭐 이런 게 붙거든요. 그것도 이제 세금 매기려고 찍은 거죠. 그때 다른 거구나. 하여튼 그래서 그 인지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건데 예전에 너무 익숙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좀 이제 어떤 분한테는 추억에 적게 하는 거고 어떤 분한테는 새로운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 실장이 갖고 있는 무수한 책들 가운데서 제가 놀라운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요? 인지 우리나라 소설 중에 뭐 가장 잘 쓴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마다 여러 개가 있죠. 네. 누구는 뭐 무진기행 얘기를 많이 하고 누구는 이상 날개 인지 찾으면 대박일 텐데 이상 날개 뭐 누구는 또 뭐 태백산맥 누구는 박경민 선생님의 수지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 작가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누굽니까? 조세희. 조세희. 난장이가 써올린 공
이라는 책인데 네. 남 실장이 갖고 계신 책 중에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난장이 마을의 유리병정.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79년도에 독립문학상 수상하면서 기존의 단행본 말고 그 난쟁이 연작을 많이 썼잖아요. 조세희 작가가. 그래서 그런 연작들을 모아서 낸 것 같아요. 동서문화사에서 독립문학상, 그러니까 김동인을 기리는 소설가. 네. 몇 년도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수상작인데 여기도 이제 놀랍게도 책 뒤에 한번 네, 보시면 책 뒤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조세희 선생님의 이제 인지인 거죠. 네. 한자로 적힌 건가? 네네 조세희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게 이 정보가 있죠. 값은 얼마겠습니까? 1,900원. 1,900원. 그러니까 79년 5월 5일에 이제 인쇄가 됐고 네. 5월 15일에 이제 발행이 초판이 발행된 된 거죠. 음.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난장에 써올린 공도 수록이 되어 있죠. 네네. 맨 앞쪽에 보면 그리고 놀랍게도 이 표지는 이중섭의 그림을 네. 여기 표지화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그 시인이자 소설가 이재하 씨의 이런 그림들. 네,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옛날 책이 너무 예쁘지 이런 거 않아? 너무 낭만적인 거 너무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협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협업이고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이 막 그냥 서양 그 유럽 명화들 갖다 넣는 것보다 그러니까 만듦새에다 이런 것이 더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장에 쏘아 올린 공도 221쪽에 있네요. 네네. 그래서 무심한 듯 이렇게 그린 이 커트들 참 낭만적이죠. 이게 알고 보면 나중에도 알베르트 까뮤 책에도 예를 들면 뭐 누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피카소가 하고 그런 거죠 사실 우리도. 예.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그림들도 있고 단편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난장에 쌓아 올린 이 얘기도 있고 네. 이 안에 평론도 들어가 있고 네. 맨 뒤쪽 후면에는 우리 조세희 쌤의 젊은 시를.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의 뒤에 저자 사진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라 독자들 마음에서 접근해서 책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어차피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 저자 사진 이렇게 넣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그 독자들로서는 이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옛날 책에 미덕들이 참 많은데 네.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그래, 미덕들이 요즘 있으면 요즘 책들은 너무 다 약간 미국식 그 자기계발서를 닮아가나 봐. 책들 표지 디자인도 그렇고 아니면 또 그 너무 유행에 따라서 그냥 모든 출판사가 민음사가 이렇게 약간 기하학적인 뭐 도형을 이용해서 표지를 예전 걸 새로 내면 다른 출판사도 약간 그렇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개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지도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고 여기서도 이 제가 조세희 쌤 책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침묵의 뿌리라는 책입니다. 이건 이제 무려 사진집이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이제 이 조세희 쌤의 침묵의 뿌리인데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70년대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난자기가 쏘아 올린 공을 썼고 80년대 들어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이 책을 낸다. 뭐 이런 식인데 자기 이제 어쩌면 조세희라는 작가 자신에 대한 자서전적 느낌이 있죠. 자기 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썼고 왜 썼고 이런 게 쭉 이렇게 있어요. 자료 조사했을 때 누굴 만났고 어떤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어서 그 프랑스 학자죠. 그 롤랑 바르트가 바라본 롤랑 바르트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건 조세희가 바라본 조세희인데 놀라운 점은 이 챕터 2죠. 2에는 사진을 본인이 찍으신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사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어쩌면 외국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고 흑백 사진도 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사진적으로도 굉장히 잘 찍었어요. 진짜 잘 찍었어요. 이 정도 인쇄 퀄리티에서 이 정도 어떤 관점이랄까요? 이게 박강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탄광천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네. 이런 거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영화 스틸 같은 느낌이고 여기도 역시 이제 인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인지가 붙어 있고 이게 이제 종이 특징 때문에 이쪽 면에 옮겨 붙어서 인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책은 사실 이 겉표지도 있고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책은 이제 저도 서점에서 보일 때마다 사요. 우리 남 실장도 책이 2권이 있는데 두 번째 책은 모퉁이가 걔가 뜯어먹었나 봐요. 걔가 뜯어먹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뜯긴 책인데 침묵의 뿌리 이런 거 이제 약간 가벼운 작가가 붙이면 허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세희 쌤의 이 제목은 정말 대단한 깊이가 있는 제목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작품집이라고 돼 있는데 조세희 선생이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으로 어떤 문학 쪽에서 일가를 이루고 나서 네. 다음 책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슬럼프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작품을 쓰고는 싶은데 어떤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량들이 못 따라간 느낌도 약간 있고 그리고 사진이라는 걸 본인이 찍고 나서부터는 네. 이 사진이야말로 이 문학이 주는 그런 어떤 그 효용보다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이것들의 힘에 약간 그 글쓰기가 약간 억눌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진정한 어떤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사진과 산문, 이 에세이가 이렇게 약간 담긴 절충적인 작품이 되지 않았나. 한편으로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걸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왜 이분은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한국 그 모더니즘 소설의 견본인데 이런 걸 쓰고 나서 정말 힘드셨나 보다. 자기의 세계를 더 넓혀가고 확장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사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어떤 그죠. 느낌이잖아요. 사실주의 점양이라고 직접 하죠. 그 탄광촌에 가가지고 그런 어떤 현실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사람들과 네. 소통하고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결과물들에 본인이 압도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더 소설로 가지 못하고 그 절충적인 단계의 자료들을 모아서 이런 걸 내지 않았나 저 혼자 그냥 생각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당에서 꼬셨을 수도 있어. 조세희 쌤이 이제 자료조사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네네. 그래서 누가 이제 출판기사 만나서 요즘 그 조작가 뭐하고 다녀? 그랬더니 아니 뭐 새로운 작품 때문에 이제 취재도 하고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근데 사진이 좀 재밌더라고요. 누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러 당의 이 사장이 야 그 애들 보내 사진 한번 봐보자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이거 괜찮은데 사진? 이대로 가도 되겠는데? 사진을 넣어서 근데 이제 조세희 작가가 이제 거절했겠지. 그럼 저는 글 쓰는 사람이 이제 사진을 그렇죠. 그냥 자료로 찍은 거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 앞에 글 좀 넣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나 그냥 우리 농담이에요. 우리가 이제 완전 내피셜로 그냥 구성한 거고 어쩌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주의 계열 사람들 살아가는 삶에 가까이 바짝 다가가서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들이 봤을 때 70년대는 문학의 시대였죠. 근데 80년대가 들면서 이게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돼 가면서 영상 시대, 이미지의 시대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문자로 소통하던 70년대가 끝나고 80년대 지나서는 사람들이 더 이미지에 더 이렇게 친근하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이미지로서 사람들과 한번 소통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골방에 혼자 자기 추상적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항상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쓰는 이 작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자기도 어쩌면 이미지로서 접근해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좀 약간 마법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사진도 너무 뛰어나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 애잔해요.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이 이후로 조세희 씨가 다른 어떤 창작집이나 작품집을 안 냈던 것 같거든요. 네. 놀라운 게 봐봐. 그래서 열화당 사진문고에 누가 나온 줄 알아요? 1번이 나다르야. 펠릭스 나다르. 2번이 앙리카르테 브레송. 쭉 가서 로버트 프랭크, 듀안 마이클, 브루스 데이비슨 이런 사람인데 우리 조세희 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꿀리지 않는다. 여러 당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조세희 작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큰 분, 소설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또 이 창작자들을 전폭적으로 이제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분이 또 이런 걸 내주셔서 또 고맙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조세희 작가를 난장에 써올린 공에 이제 로만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사진집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남 실장은 조세희 쌤의 인지가 있다. 이건 뭐 넘사벽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누고 보니까 이런 거 찾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하 씨의 그 카툰이 들어간 책들을 뭐 따로 수집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한 7, 80년대 한국 소설들의 포커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인지를 모으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취미를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클래식 LP 때 말씀드렸지만 LP를 모을 때는 표지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이 있으면 그거 쭉 모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저는 인지가
그림과 작가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서 인지 참 좋은데 그림을 좋아하면 이제 이자 쌤이 이제 카툰처럼 그런 커트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재미겠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안 읽어도 돼 이런 거는 그냥 사서 보관하고 나의 즐거움인 거지. 돈 별로 안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30권, 50권 되면 나름 되게 또 컬렉션으로서 가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헌책방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책을 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 발행을 언제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몇 세째 팔리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은데 저도 은근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헌책방에 가가지고 이런 책 앞이나 제일 뒤를 넘겨보면 인지가 뜯어진 책들이 엄청 많아요. 은근. 인지를 모은 사람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예전에 풀빛 출판사에서 나온 그 풀빛 진짜 오랜만이다. 판화 시집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앞에 판화가 그 누구지? 그러니까 판화 부분이 이렇게 적혀서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뜯어져 있는 거야. 그런 책들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요즘 책의 형태만 책의 긴 역사 있잖아요. 뭐 중세 때부터 따지지 않더라도 책의 긴 역사에서 요즘 나오는 책들만 책의 형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그 시대의 낭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나름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헌책방이 되었든 어딜 다니면서 꼭 한번 모아보시면 또 이 문학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책을 좋아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간간히 이렇게 이제 빈티지 책이든 좀 지난 책들 예전에 만들어진 책들을 이렇게 간간히 소개하는 남실자 컬렉션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